이번 강의에서는 광전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강의 흑체 복사에 이어서 빛의 파동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좀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험 결과를 먼저 보고 결과를 해석해 봅시다. 자, 이런 장치를 만듭니다. 여기 튜브 안에는 두 개의 금속으로 된 극이 있죠. 넓은 쪽이 음극과 연결되어 있고 그냥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양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는 진공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런데 빛을 쏘아주면 여기에 음극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겠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면은 튀어나갑니다. 근데 튀어나가니까 여기에 양극에서 잡아당기죠. 그래서 슝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르게 되죠. 전류의 크기는 전류계로 측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변인을 조절을 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는 진동수고 진동수가 큰 자외선과 진동수가 작은 가시광선 이렇게 두 종류를 씁니다. 또 하나는 빛의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4번의 실험을 하는 거죠. 진동수가 큰 자외선의 경우에 센 빛과 약한 빛, 진동수가 작은 가시광선의 경우에 센 빛과 약한 빛. 자, 그런데 실험 결과가 의아합니다. 자외선의 경우에는 센 빛, 약한 빛 모두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가시광선에서는 약한 빛에서도 안 나오는데 빛의 세기를 세게 해줘도 전자가 안 나오는 거죠. 사실 빛이 파동이라면 센 빛일수록 에너지가 큰 거거든요. 에너지가 크니까 이제 전자가 나와야 되는데 빛의 세기랑은 전혀 상관없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의 세기는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빛의 진동수를 점점 높여가는 실험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특정 진동수 이상이 되면은 아무리 빛이 약해도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 진동수를 문지방 진동수라고 합니다. 전자가 튀어나오는 최소 진동수죠. 자, 그럼 실험 결과를 봅시다. 크게 3가지의 의문점이 제기가 되는데 전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진동수에만 의존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빛의 세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인디펜던스 하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시간 지연이 필요 없다라는 건데, 자, 사실 이게 빛이 파동이면 때려서 전자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쌓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이런 시간 지연이 전혀 필요 없이 빛을 딱 쏘니까 바로 전자가 튀어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가지 의문점은 빛의 파동성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떤 특정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일 때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진동수가 계속 커져도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는 거죠. 즉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는 일정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프는 문지방 진동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빛의 세기를 아무리 증가시켜줘도 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문지방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쏘았을 때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는 거죠. 자, 이 실험을 해석해 봅시다. 빛의 파동성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빛은 에너지 다발인 포톤이라는 알갱이로 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하죠. 자, 포톤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파동은 이렇게 파도처럼 연속적으로 몰려오는 게 파동입니다. 그게 아니라 공처럼 하나하나 덩어리로 존재를 하고 이 덩어리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의 크기는 hf인 거죠. 자,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고요. 에너지는 즉 진동수에만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를 보면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거는 전자가 1V 이동할 때 한 일이죠. 줄로 바꾸면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냥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 단위를 새로 만들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고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광전효과 실험의 모든 의문점이 사라집니다. 자, 이 논리에 따라서 해석을 해봅시다. 모형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금속에 전자가 박혀 있습니다. 자, 이 전자들은 속박되어 있죠. 떼어내려면 속박된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 일렉트론 볼트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빛을 쏩니다. 빛은 이렇게 알갱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입니다. 이 빛 하나가 전자랑 충돌을 하면은 전자를 떼어내는 거죠. 근데 만약 이 빛의 에너지가 5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시다. 자, 와서 충돌을 했어. 떼질까요? 전자가 안 떼지죠. 그 다음 입자가 또 와서 5 일렉트론 볼트 또 줬어. 떼질까요? 안 떼집니다. 아무리 충돌을 많이 해도 자기가 가진 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이 필요한 놈을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전자를 떼내지를 못합니다.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높여봅니다. 자, 입자인 빛의 에너지는 어디에만 영향을 받는다? 진동수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왜? 에너지는 HF라고 했죠. 진동수를 10까지 좀 높였어. 진동수를 높여서 에너지가 10 일렉트론 볼트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자가 떼지는 거죠. 딱 떼지기 시작을 하겠죠. 요때의 진동수가 문지방 진동수, 최소 진동수입니다. 그러다가 진동수를 더 높여서 20 일렉트론 볼트를 만들었다라고 합시다. 자, 두 개가 떼질까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안 됩니다. 왜? 포톤 하나, 입자 하나는 전자 하나랑만 충돌을 하죠. 여전히 하나밖에 못 뗍니다. 그러면 나머지 에너지는 어디로 갔느냐? 자, 빛이 전자한테 20 일렉트론 볼트를 줬습니다. 전자를 떼는데 10 일렉트론 볼트를 썼죠. 나머지 10 일렉트론 볼트는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처럼 전자를 뗄 수 있는 최소 진동수가 존재를 하고 진동수가 아무리 높아져도 전류의 세기는 같은 거죠. 대신에 전자가 운동 에너지로 가져가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의문점을 풀어봅시다. 빛의 세기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진동수가 작으면 전자가 나오지 않고 근데 진동수가 크면 세기를 증가시켰을 때 세기에 비례해서 전자가 많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자, 역시 그려볼게요. 빛이 입자일 때 빛의 세기는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자, 빛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많냐 적냐 개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즉 이렇게 입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진동수에만 영향을 받고 센 빛과 약한 빛의 차이는 이렇게 입자가 적은 것은 약한 빛, 이렇게 입자가 많은 것은 센 빛입니다. 자, 전자를 떼어내는데 10 일렉트론 볼트가 필요한데 5 일렉트론 볼트가 아무리 많이 와도 전자는 안 나오겠죠. 대신에 10 일렉트론 볼트가 되거나 20 일렉트론 볼트가 되면은 전자가 떼지는 거죠. 자,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았습니다. 시간 지연이었죠. 파동의 경우에는 파동이 연속적으로 와서 에너지가 10만큼 쌓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10이 되면은 전자가 떼집니다. 시간 지연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입자는 이렇게 오다가 때리는 순간 바로 전자가 방출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오거나 순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관측이 있었죠. 자, 그래서 빛을 입자라고 보면 이렇게 제기되었던 세 가지 문제점들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광전 효과입니다.